반갑습니다. 대놓고 반미하고 있는 이재명 때문에 밤낮 주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파 유튜버 김영윤입니다. 인사가 너무 길었죠. 이재명 정부가 이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대놓고 반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대놓고 반미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이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안규백이 국방위원장을 맡았는데 오늘 문제를 일으켰고요.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정동영입니다. 사실 이 정동영은 뭐 이재명이 정치권에 입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정동영이죠. 정동영 뭐 팬클럽 수준으로 시작했던 게 이재명. 그 이재명이 지금 대북 송금을 하고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트럼프에게 개기고 이렇게 크게 컸습니다. 그렇게 크기까지 시작을 해주게 했던 사람이 정동영이었는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 자리를 꿰찼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더니 이번에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로 거론된다라는 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뿔에서 뭐 그나마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테러리스트들 빼고 이제 미국에 입국 안 되는 사람들 좀 빼고 거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마지막 전재수가 떴는데요.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켜라 라는 이재명 한마디에 지금 부산이 부산스러워졌습니다. 뭐 건물도 확보하지 못해서 임대 정도로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대선을 할 때 이 부산 지역에서 이재명의 거부감이 좀 덜하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이제 부산에다가 집중 공략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여러분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이 지금 제대로 똑똑하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의 계멸을 막으려면요. 이 언론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각 지역에서 준비도 좀 해야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우파 유튜버들이 이 연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곳곳에서 지금 이봉규 이 TV처럼 토론식으로 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곳곳에 이제 팟캐스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키워가고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언론을 죽이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이 좌경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마 이란 공습으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친이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이란의 시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왜곡된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이 왜곡된 뉴스를 전달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뉴스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폭스뉴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폭스뉴스를 보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 그리고 우리 한국 뉴스를 보면요. 정말 이란 국영방송 같다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었는데요. 이란이 승리하고 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쏜 거다.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란의 국영방송. 실제로는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 국영방송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을 찬양하는 방송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G7 정상회담에 가서 이재명, 드높으신 이재명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들이밀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접촉 불가 인간으로 취급됐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이란의 국영방송처럼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 왜곡 없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이 뭉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언론보다는
유튜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조금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이 장관급 인사들을 보면요, 대놓고 반미죠. 대놓고 반미. 이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 안규백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예전의 상황이긴 한데 계속 이 엠바고를 어기면서 이 미국의 이 동맹으로 훈련하는 부분을 죄송합니다. 계속 알리고 왔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들어앉겠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놓고 이 정보를 주는 쪽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하버드 학생들을 강제로 이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버드가 그냥 공식된 루트, 그러니까 중국의 스파이 공식된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강력한 제재를 했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런 제재 속에서 이제 감시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국제 엠바고를 어기고 이 한미일 대잠 훈련을 본인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서 중국의 정보를 전달하고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심각할 수가 없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북한과 중국에 직접적 군사 이익을 준 행위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참가하는 훈련은 북한의 SLBM 대응 그리고 탐지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잠수함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물 미치니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전자로 탐지를 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를 미리 중국의 사전에 알게끔 본인의 SNS로 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대잠 훈련을 하는 이 상황에 중국 정찰함이 근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에서 핵심 참여를 철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SLBM 대응 역량 훈련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죠. 이거는 의도적이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수중 전략 전력을 탐지당하는 훈련이 취소됐다라는 것 에헤라디아 춤출 일이다라는 거죠. 중국은요, 미 해군 전력 핵심의 음향 패턴을 수집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돌고래가 특유의 초음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수집을 해가지고 많은 연구 끝에 돌고래가 내는 소리가 뭐 위협을 감지했다, 뭐 짝짓기를 한다, 이런 것을 해석을 하듯 이 중국이 이 미국의 함대 옆으로 와가지고 그 음량 패턴을 수집해 갔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반미, 대놓고 친중, 대놓고 친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승리를 안긴 셈이다라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보고서로 작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민주당의 일관된 친중 반미 노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2022년 대선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에 대한 태도를 보여왔고, 중국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을 당시에 13일 날 숨도 쉬지 않고 외교부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 말은 대놓고 반미를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요. 미국의 내정 간섭 말라.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다라는 발언으로도 심각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 훈련하는 건 전쟁 연습이다. 자주권 침해다. 프레임을 씌우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일본이 붙으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붙으면 사실 우주 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우주 최강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과 영국은 이제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붙으면 정말로 우주 최강이 됩니다. 여기에 그냥 타노스급 정도로 가려고 하면 뭐 이스라엘까지 붙으면 아마 뭐 이제 저기는 우주인도도 때려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과 친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꺼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 띄우고 반미 감정 띄워서 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끈끈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국민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 갬성 자극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오랜 시간 플랜을 준비해서 이 국민의 정서를 치유하는 캠페인을 해야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념 자체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지금의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던 이유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앞으로 우리 다음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요. 분명 들어설 겁니다. 들어서면요.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서에 대한 치유,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게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우파 유튜버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론이 잠식된 상황에서 물밑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각자 위치에서 파이팅 하시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이 국민 감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민주당인데 말이죠. 이 노골적인 이 반미, 노골적인 반일하면서 쿼드, 오커스, 3자 협력에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가졌던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올렸으니까 대한민국 정보는 어떻게 술술술 북한과 중국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재인도 그 도보다리 건너면서 USB, 도금된 USB 어마어마한 양을 담아서 줬다. 그런 의혹이 있고요. 박선원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홍정원의 심전도체 메모, 지렁이체를 가지고 이 박선원이 체포자 명단으로 이제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시켰죠. 이 박선원도 이 국정원에 있으면서 1차장으로 있으면서 800만 장 가까이 A4 용지로 이 자료를 반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정보가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이 미국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안규백의 이 기밀 공개는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교란 시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창의적입니다.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사진 한번 딱 띄우면서 정보를 쫙 던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친중적 방향성과 안규백의 이 대참사는 맥락상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한미 동맹에서 이 전작권 환수를 목숨 걸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권한이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또는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작전권에 대한 지위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지금 좀 조율을 해보겠다. 전시 작전권 들고 올 테니까 방위비 부담금 좀 낮춰줘. 내 가오 좀 살려줘. 국민들한테 방위비 부담 때문에 미국에게 졌어요. 이거 사실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전작권 한 수 내가 가지고 오면서 그립을 줬다라고 하면서 방위비 좀 낮춰줘. 나 가오 좀 살려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작권 한 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 해석인데요. 지금 전시 작전권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취하고 있고 작전 지휘를 해야 되는 한국에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심심찮게 이런 안규백 같은 사람이 정보를 계속 본인의 SNS에 엠바고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풀리지, 몇 시 몇 분 전까지는 절대 이 정보를 풀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깨고 본인의 SNS에 이런 거를 올린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정보를 주면 바로 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굉장히 찝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가져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의 정보가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더를 받는 입장에서 내 정보를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미군 철수 4,500명의 한 여단이 움직이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그 4,500명이 그냥 4,500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 스트라이커 부대입니다. 그 핵심 부대가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는 이 전작권 환수로 인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 북한의 대가리 안테나 꽂은 사람들은 한미 동맹 파기,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와야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제2의 아프간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완벽한 제 해석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라는 건 한국 판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사일이 터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미국 시민이 다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공격, 그러니까 방어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주한미군이 다 빠진다? 그럼 미국 사람이 없는 거죠.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재명이 배째라 반미 대놓고 트럼프에게 개기고 대한민국 관세 50% 때려맞고 방위비 부담금 10조 딱 올라가고 전작권 환수 딱 들어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를 재편하는데 더 이상 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그리고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개기고 있는 한국을 걷어낼 수 있다. 한미동맹 파기 수순이 갈 수도 있다. 파기는 안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이란의 벙커버스터 몇 대가 떨어졌죠? 14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파악이 된 상태. 지금 폭스뉴스에서는 심심찮게 2발이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을 위험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내 언론이 50기 정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시설이 전력으로 가동되는데 전력량이 굉장히 부족한 북한에서 그렇게 맘 놓고 만들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는 북한에서 한국에서 아무리 끌어다 준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뻥때기 하고 있는 50기 정도는 아니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확보한 것 맞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파괴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나 북한의 벙커버스터 한 2발 정도 떨어뜨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안 된다라고 들어놓는 게 이재명일 때는 가장 곤란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기조가 친북과 친중으로 가고 있다. 이 안규백의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면서 막 이렇게 대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동맹 배신 행위에 준한다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친중 반미 반동맹 노선이 이재명 체제와 맞물려 가지고요. 실제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안보 위해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은 파기되고 대한민국은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세상 정화를 위해서 지금 세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아직도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재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끔 정말 만들어야 되는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 윤어게인 집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